태종실 29권 태종 15년 2월 27일 을미 네번째 기사 1415년 명령락 13년 대가를 수종하는 신료들에게 잔치를 판적평에서 베풀다. 유후 정구와 부유후 황자후와 경기 관찰사 구종지 등이 모두 시연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3년 2월 28일 병신 첫번째 기사 검교 참찬문화부사 홍은수의 졸기 부위로 미두를 아우러 30석을 보내고 이어서 경기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취재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28일 병신 두번째 기사 상황과 정비전에서 사람을 보내어 잔치를 베풀다. 진찬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29일 정료 첫번째 기사 완궁하다. 임금의 행차 시 주정소 등의 경비 규정을 정하다. 병조에서 아뢰었다. 의장에 충돌하는 주에는 율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행제 숙소와 주정소 및 노차의 의장 안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금위, 내금위, 내시위, 별시위의 직무, 보패, 창패, 갑사 등은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로 논하고 충호위, 사옹방, 사복시, 유우소의 관원, 죄원과 세수관, 별감은 잡인을 용납해 두고 고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위의 것에 의하여 논제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주정소는 임금이 멀리 거둥할 때 낮참에 머물러서 수라를 들던 곳인데 대개 임시로 마련하였으나 나중에 일정한 곳을 정하기도 하였다. 주점터이다. 노차는 임금이 거둥할 때 도중에 잠깐 쉬기 위하여 길가에 마련한 임시 막차를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29일 정료 두번째 기사 강무할 때 종묘에 기청제를 지내지 않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강무할 때에는 종묘에서 기청하는 것은 실로 미평하다. 나갈 때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는 것은 예의 당연한 것이지만 기청하라고 제사를 지냈다가 혹시 비가 오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감격하는 정성이 없고 조정에서는 좌손을 도와주는 은혜가 없는 것이니 거무로는 파함이 좋겠다. 종묘에서 기청하는 것은 비록 빌지 않더라도 조정의 홀령이 자손이 비를 무릅쓰고 가는 것을 달기 여기겠는가. 태종실록 28권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0일 무술 첫번째 기사 황주 판관 김상보를 불응위 죄로 파직시키다. 처음에 김상보가 강무의 행차를 지응하는 데에 많은 인마를 거느리고 가니 유사에서 불응위의 유를 연주하여 장 80대에 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행행에 지응하는 것은 이미 도차 사원 1인과 역성 1인에게 이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김상보는 교지를 따르지 않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속단할 수가 없다. 서울에다 가두라고 명하다가 이때 이르러 파직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0일 무술 두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무가 예물을 바치고 인삼을 구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0일 무술 세번째 기사 약산에 성을 쌓는데 전홍을 보내어 살피게 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일 기해 첫번째 기사 가전 신정을 막지 못한 주애로 대우군 유환을 파직시키다. 혹은 지함을 의정부에 내리니 대가 앞에서 함부로 몰려들어 신정하는 사람들을 능히 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일 기해 두번째 기사 영길도 도순문사 이원이 풍속을 순화할 사의를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 고을에 산재한 향화인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이성 4, 5, 5촌에 끓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드리고 살므로 윤리에 배상합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 일절 금단하여 더러운 풍속을 변화시키되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율문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전 전라도 도관찰사 김정준과 도사 권극중을 외방으로 유배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장수를 감당할 만한 재주가 있는 자를 청거하도록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금교 한승부 윤 양홍달과 판 전이감사 조청의 직첩을 거두었다가 돌려주다. 한참 만에 돌려주었다. 양홍달은 다시 재생원에서 일을 맡아보게 하고 조청에게는 해민국에서 일을 맡아보라고 명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자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친히 진찰하여 치료하게 하고 만약 삼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신문하여 죄를 주게 하였으니 중궁이 몸이 불편하여 복약하는데 가려야 할 음식을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가 헌수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예조와 의례 상정소에서 여러 제사의 의식을 올리다. 고전과 오늘날 조정의 예제를 참고하여 종묘친 협의, 섭사의, 상망전의, 기고의, 천신의, 제중중리, 문소전 진향의 풍운례 우단 기우일을 상정하여 바쳤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범죄인의 직첩을 동반은 이조에서 서반은 병조에서 수납하게 하다. 이조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이에 앞서 형조, 사원부, 의군부에서 죄가 결절된 사람의 직첩을 각각 그 사에다 수납하였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권은능의 금화지 이외의 지역에서 경작지를 허락하다. 이 양다리 풀과 나무가 무성하므로 만약 들에 갑자기 불이 나게 되면 불을 끄기가 어렵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불을 금지하는 지역 이외의 땅에는 백성들이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도성 안에 오가마다 우물 한 개를 공동으로 파괴하다. 이에 앞서 서울이 가물면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매우 고생을 하는데 이때 이르러 편하게 되었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3월 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금교 의정부 참찬 설미수의 졸기 설미수의 자는 천룡으로서 원나라 고창 사람인데 숙문갑승 백녀손의 아들이다. 엄은이 조씨는 성격이 엄하여 그를 가르치는데 법도가 있었다. 병직년 18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두루 중외에서 벼슬 하고 영락 계미년에 공조전서로 중국 조정에서 무역해 가는 마적을 가지고 경사로 나아가 상주하여 수 안에 줄어든 말 22필을 면제받았다. 정해년엔 판한성 부사로 표문을 받들고 경사로 나아가 감로와 예천을 할애하고 이어서 상주하여 실가의 소관 찰한 신라 불화의 12호 인구의 기출을 면제받았다. 때마침 왕후가 붕서하자 예부에 분고하여 최질로 들어가 곡하니 황제가 예의를 지키는 나라이므로 다른 변방과 다르다 하고 칭찬하고 깊이 탄상하여 사여함이 더욱 두터웠다. 돌아와서 지의정부사에 임명되었다. 개축년에 성전을 진하고 이어서 조공을 하는 금은을 면제해 주도록 청하라고 하였으나 예부에서 꾸짖고 힐난하여 상주하지 못하였다. 졸하자 철저하고 사죄하고 치부하였다. 설미수는 효도와 우애에 공건하였다. 네 사람의 형이 먼저 죽었으니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구제하였다. 중령 설연수는 사자가 없었으나 시비에게 한 여식이 있었는데 척혼이었다. 형수는 설미수에게 예속시키니 형수에게 고하고 양민이 되게 허락하여
데리고 양육하면서 치장해서 시집 보냈다. 그가 정부에 있을 때 관대함을 힘써 숭상하고 분경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가는 곳마다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이루어졌다. 시호를 공후라고 하고 외아들이 설류가 있었다. 마적은 말을 기록한 장부이고 감로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 때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단 이슬이고 예천은 중국에서 태평한 시대에 땅에 솟아난다고 하는 단셈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인심을 화합하는 일을 강구하도록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아조를 받은 후에는 의정부와 육조 이외의 대소실로도 시정의 잘잘못과인 민간의 이해를 모두 나와서 아랠 수 있다. 그 일상으로 행하는 공사는 각각 그 앙조에 정보하여 시행하게 하라. 참천 유정현이 상언하였다. 인심을 화합하게 하는 방도는 도를 얻는 데 있고 도를 얻는 방법은 조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원컨대 육아일 때 정전 때 좌정하여 대소신민의 실소를 몸소 스스로 핵실하여 대의로서 결단한다면 막히거나 가리우는 배단이 없어서 인심이 화합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그 말미에 비답을 써서 이르기를 위의 조목은 인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바로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일마다 조의를 받고 날마다 항상 정부 육조의 공신들과 정사를 듣는 것은 실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임금과 신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정부 대신에 할 말이 아니다 하니 유정은이 대궐에 나아가 사죄하였다. 양조는 해당 관세이고 육아일은 매달 6번씩 백관이 모여 조회하던 일인데 조선조에는 초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이었다. 초참일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허조와 황자우 이규산 우희열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인심을 화합하는 각종 사의 10개 조목을 아래다. 1. 2품 이상의 비첩소생은 이미 성상의 윤허를 받아 한 품 수직하였습니다만 3품 이하의 비첩소생은 아직도 아울러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품 소생은 6품에 하나고 4품 소생은 7품에 하나고 5, 6품 소생은 8품에 하나고 7, 8품 소생은 9품에 하나고 9품 건무의 소생은 학생에 하나고 서인의 소생은 백정에 하나고 신축년 뒤에 당사자가 죽은 자의 자손과 신축년 전의 양민이 되어 직첩을 받은 자로서 명문이 있는 자의 자손은 모두 한품 자손이라고 칭하는 것을 허용하여 군역에 세우며 윗조목의 각 품간 천첩 자손의 소생으로 스스로 속신할 수 있는 자도 윗 항목의 예에 의하여 군역에 세우며 조부모의 권력을 역사시키기를 달갑게 여겨 현신하여 고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징고하도록 허용하여 그 조부모 전례의 노비를 한반은 징고한 자에게 상으로 충당하고 한반을 속공하소서. 1. 공신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로서 산품 이하는 공신자제위라고 칭하여 번갈아서 시위하기를 허락하소서. 1. 대소 각품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로서 역사가 없는 자도 역시 위 항목의 예에 의하여 각품 자제위라 칭하여 번을 나누어 시위하게 하소서. 1. 수전한 각 분간으로서 나이 66세 이상 되는 자와 질병이 현저한 자는 아들이나 사위로 하여금 대신하여 시위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1. 농공상고도 모두 국민이지만 농가의 괴로움은 더욱 심한데 오히려 10분의 1세로 내는데 공가와 상고는 일찍이 세가 없었습니다. 비록 10분의 1을 세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30분의 1을 세로 받도록 허용하여 궁극의 용도에 보태고 그 월세를 면하여 30분의 1을 취하되 저와 30장마다 한 장을 취하고 30장에 차지 못하여 그 세가 한 장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종이와 쌀로서 원래의 물가를 계산하여 받고 2장에 상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고 농기를 무역하는 자도 또한 면세하소서. 1. 옛날에는 백성들을 모집하여 속을 요새 안으로 들이어 군수에 보충하였으니 여러 사람을 하여금 곡식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고 동북면 서북면 각 고을에도 남도의 각 고을과 바꾸어 받된 겉곡식이나 찌은 쌀을 막론하고 그 스스로 준비하는 데 따라 납입하게 하고
잡물로 무역하는 것을 금하지 마소서. 1. 군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소장수로서 사졸에 이르기까지 서로 접하는 예절과 계급의 고하를 유사로 하여금 명백하게 상정하게 하여 군율과 아울러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고 사람마다 외우도록 하며 몸에 익숙해져 교만한 기운은 저절로 사라져 자연히 화순하게 될 것이므로 그때 임하여 임사하소서. 1. 전일에 오승포를 쓰던 때를 따라서 외방의 모든 무역에는 이를 전용하지 말고 빌건대 각 호에서 내는 저하와 속전을 거두는 이외에는 잡물로 무역하는 것을 금하지 마소서. 1. 재색장인은 공적을 제외하고 사령과 구종을 검단하소서. 1. 각도의 군정으로 하여금 모두 사사군기를 갖추게 하고 각도의 절제 사형과 각진의 전례대로 월가하고 개수관과의 월가 수목을 추구하여 줄이도록 하소서. 임금이 모두 따랐으니 공인과 상고에게 과세하는 한 기절만은 윤허하지 않았다. 구종은 자벽부이고 월가는 나라에서 각 지방 관하나 군영에 매달마다 군기를 제조하여 공무를 바치게 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보충군을 두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수교하여 의논하여 아뢰었다. 가경의 대부는 자벽을 면하게 허용하여 전적으로 무예를 강습하고 번을 나누어 시위하게 하며 중회에서 간이라고 칭하고 척이라고 칭하는 자를 가지고 전조의 예에 의하여 보충군을 3,000명을 정하여 세우고 6,000명으로 봉족을 삼되 그 가운데 염감나는 옛날 그대로 복력에 둠이 어떠하겠습니까? 의논하여 아랫 바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중에서 간이라 칭하고 척이라고 칭하는 자는 칭간, 칭척이란 신분은 양인이면서 하는 일은 천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간척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대소 인원의 한품자손으로 사제감에 수군된 자 등을 보충군으로 추쇄하다. 병조에서 아뢰었다. 대소 인원의 한품자손으로 일찍이 사제감의 수군에 소속한 자와 누락되어 한역에 있는 자를 추세하여 모두 보충군에 소속시키고 또 이제부터 각 품의 비첩소생은 그 아비가 죽은 뒤에 사제감에 소속하는 것을 면제하여 아울러 보충군에 소속시키고 또 각 품직의 천첩소생으로 속신하는 자는 자기의 비첩소생의 예에 의하여 보충군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한품자손은 신분이 미천하여 되슬이 한정된 자손인데 대개 양반의 비첩소생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5년 3월 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종친과 광년루에서 격구하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어 극진히 즐겼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8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이단과 이초에서 수속한 것을 다시 돌려주다. 임금이 그 집이 매우 가난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8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대사원 이언이 대간의 조계 참여를 청하다.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경이 되어 은이 되었을 때 대간에서 들어와 참여하였던가 하니 이언이 대답하였다. 참여하였습니다. 임금이 요새 무슨 까닭으로 들어와 참여하지 않는가 하니 유산울이 대답하였다. 대간에서 들어와 참여할 때는 잠자코 한마디 말도 없다가 물러가서는 작은 일을 가지고 갑자기 규탄을 행합니다. 이리하여 들어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은이 말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모르는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대간에서 관계하는 바는 지극히 중한데 근일의 대사를 논하는데도 대간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신은 저기 한스럽게 여깁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갔다가 비가 와서 황궁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정주 애도에서 돌이 저절로 30자쯤 움직이니 해결제를 진행했다. 서운관 관원을 보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매사냥을 동교에서 구경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은사는 보단을 없애고 승정원에서 직접 보고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요사이 엎드려 보건대 아조 뒤마다 정부와 육조 외의 대소신료들이 인간의 이해와 시정의 덕실을 말하고자 하는 자는 길보다 1일 앞서 보단을 예조에 바치게 하고 예조에 쓰는 통례문으로 하여금 성경원에 진고하게 합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대간에서 본시 은관인데 예조에 보고하여야만 비로소 은사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흡족하지 못한 듯합니다. 빌건대 보단을 없애고 직접 승경원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소서. 또 저부를 위하여 설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근본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성부의 원리들이 아사와 시위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미편합니다. 원리들의 죄는 마땅히 징계하여야 하나 원리들의 아사를 오래도록 폐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보다는 신하가 임금에게 보호할 사항을 먼저 기록하여 예조에게 바치던 단자이다. 아사는 관청에 나와 근무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도총재 박차청을 탄핵하여 견책하였던 사헌장년 강종덕을 직사에 나오게 하다. 형주 좌랑 이반이 부름을 받고 예고를 하였는데 영사 이인이 그를 따랐다. 도총재 박자청의 문을 파수하던 갑사로 하여금 영사를 구타하게 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헌부에서 법관을 의심여겼다고 탄핵한 임금이 강종덕을 불러 이 일을 물었다. 또 말하기를 셈이 한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갖추 묻지 말라고 이미 교지를 내렸는데 어찌하여 따르지 않은가 하니 자문으로 하여금 휴가를 청하게 하여 조례를 시켜 그 집에 압송하게 하였다. 이었고 5일 뒤에 강종덕에게 출사하게 하고 말하였다. 너를 복직시킨 것은 박자청을 탄핵해서가 아니라 육조의 청을 따른 것이다. 이제부터 이런 일에 조심하라. 자문은 정궁의 신하들이 드나들던 문인데 또 그 문을 지키던 군사이고 이 궁문 안에는 군기감, 성공감이 있었고 그 바깥에 신하들이 모여서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학 제조에서 약방스를 고찰하게 하니 본초에 대해 상언하다. 이 제조가 아래였다. 본초라는 한 책은 상고 때에 신농씨가 저술한 것으로서 역대의 명의가 편찬한 것입니다. 대체로 초목극, 금석, 조수, 충어 등 모든 종류의 의학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실려 있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의가의 근본이며 학자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학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먼저 본초를 익히게 하고 또 의학을 취재할 때는 제일 먼저 이 책을 강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양리를 밝히는데 방스를 읽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혁파된 절의 종을 모아 화통을 주족케 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7일 을미온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받들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세자 이하 종친 대신이 시연하여 매우 즐기다가 파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찬성 이숙번이 양말을 바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겸 지형조사로 있을 때 노비송사를 오결한 죄로 동부대원 홍여방을 면직시키다. 이에 앞서 홍여방이 겸지형조로 있을 때 정랑 김자양과 더불어 문성부원군 유양의 아들 유검석이 송산 노비를 영구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4분의 1을 주었는데 사헌부에서 속육전에 따라 3분의 1을 주고 홍여방 등이 오결한 죄를 청하여 파직되었었다. 이에 홍여방이 상사여 스스로 송사하였으니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이 겸 지형조로 있을 때 유금석이란 자가 수양 노비라 이끌고 전적으로 사역시키고자 하여 그 본종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투게 하였습니다. 신이 유금석이 바친 금수의 기록을 보았더니 수양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시양이라 하였으므로 그 전부를 주는 것이 불가하여 감등하여 이를 분급하고 나머지는 본종으로 돌려보냄이 마땅하다고 의논이 정해져서 결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3분가와 4분의 숫자로 바뀌어졌으니 그것은 신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 임금이 이글을 읽어보고 도로 직책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헌사에서 김지양에게 물었더니 김지양이 대답하기를 홍여방도 4분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대사는 이언이 아뢰기를 홍여방은 이미 그 직책을 파면하였는데 즉시 환직을 명하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즉시 홍여방과 김지양을 의금부에 내리고 판결때에 이반초를 빙문하였더니 그 이반초의 내용이 홍여방이 윤색을 하였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의금부에서 홍여방 역시 4분의 뜻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망령되게 상사한 죄를 청하였다. 이에 임금이 하교하여 말했다. 홍여방은 공신의 아들이니 그 직책만 파면하고 김자양은 5개월뿐만 아니라 전일에 성정원에 빙액할 때에도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라. 이반초는 관청에 썼던 사실을 인정한 서면의 초안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각 역의 역성의 도장을 고쳐 만들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개국 정사 좌명 3공신의 영정을 나누어 주다.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예고를 하여 배사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장대부가 입헌할 때에는 환도나 지병을 지참하도록 명하다. 지병은 가지가 달린 병기인데 예를 들면 삼지창 같은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각도에서 번상한 시의건을 방환하여 기농하게 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8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축성에 수고한 평안도 도순문사와 도안무사에게 내온을 내려주다. 상옥은 이 춘생을 보내어 영길도 도수문사와 도안문사에게 내온을 내려주었으니 성사는 감독을 위로함이었다. 전흥이 약산성으로부터 돌아왔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정주목사 우박과 도안무사 신유정은 성삼는 감독에 부지런하였는데 우박이 주동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표리를 우박에 내려주고 수를 신유정에게 내려주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군민을 영솔하여 성루를 쌓는 것은 신하의 직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표리로서 상 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2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2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폐단을 일으키고 관물을 도용한 전 진주 목사 민약손을 외방에 귀양 보내다. 민약손이 진주에 있을 때 정사를 어지럽히고 폐단을 일으키며 관물을 사사로이 사용하기 때문에 헌사에서 그 죄를 청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형죄와 불충 불효죄를 제외하고 모두 자원에 따라 수속하게 하다. 또 명하여 말하였다. 이제부터 노비를 서로 다투는 일과 대소 인원의 민망한 일은 격고하여 신문하게 하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2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화통을 쏘는 것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2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서울과 지방의 일부 직제 및 행정구역 개편, 공안부, 인영부,
경승부, 한승부의 윤 각 1원과 3군 총재 각 1원, 동지 총재 각 2원, 첨총재 각 1원을 가설하고 종전에 3군의 대장 대부가 매 1군마다 각 20인이었는데 이제 중군의 대장 4인, 대부 24인, 좌우군 각각 대장 3인, 대부 23인을 더하고 종전에 14의 40명의 대장 대부가 모두 1750인이었는데 이제 이를 감하여 670인으로 하고 3군의 사직 각 1인, 부사직 각 2인, 사정 3인, 부사정 4인을 가설하고 원편, 밀양, 선산, 평산, 춘천, 성천, 숙천 등 7군은 1천호 이상으로 이를 승격시켜 대업으로 삼고 서흥, 재령, 이계현은 1천호 이상으로 이를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 처음에 하교하기를 각 고을을 병합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니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병조판서 김승주가 마땅히 병합할 것은 합하여 군자에 보충함이 가합니다. 비록 소민이 원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고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조판서 한상경이 다시 도리와 지경의 멀고 가까움을 상고하여 그 가까운 것은 병합하고 먼 것은 종전대로 나누소서 하느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성정원과 육조에 명하여 가보년에 병합한 18개 군의 편부를 의논하여 아뢰었다. 하동, 거창, 부령, 이성, 풍천, 덕천, 자산 7개 업은 옛 이름을 복구하고 거제, 남해, 석성, 보환, 은율, 맹산, 박천, 은산 8개업은 다시 세웠다. 성달생은 우군 총재로 경성병마 절제사와 판경성 군사를 겸하게 하고 신열은 우군 동지 총재도로 삭주도 병마 절제사와 판삭주도호 부사를 겸하게 하였다. 총재로서 번진을 겸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도리는 거리이고 지경은 지역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27일 얼축 첫번째 기사 포백에 대한 세를 없애는 것의 가부를 육조로 하여금 의논케 하다. 세를 없애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고 또 명하여 호패를 고쳐 만들어주는 것을 금년 12월로 한정하라고 하였으니 사관원의 아랜 것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28일 병인 첫번째 기사 상황을 맞아 광연으로에서 연회를 베푸다 세자와 종친이 시연하여 극히 즐기다가 파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일 무진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그가를 살고지에 멈추고 갑사 방패로 하여금 각투하게 하고 또 화통군으로 하여금 화통을 쏘게 하여 능한지를 자를 보아 상을 주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일 무진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산천의 재례에 대해 아뢰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이에 앞서 춘추의 중월을 당할 때마다 제사를 행하였었는데 가보년부터 월령에 의하여 5월에 이르러 또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빌건대 구제에 의하여 춘추의 중월에만 제사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일 무진 세번째 기사 대가 앞에서 노비 문제로 신소하는 것을 금하다. 하교하였다. 노비를 서로 송사하는 것은 본래 국가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여러 해 동안 판결을 끝내지 못하여 골육끼리 상전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계산년 9월 초 1일 이전에 신정하여 노비를 서로 소송한 것은 모조리 중분하도록 하고 또 가보년 6월에 변정도감을 설치한 후 한정한 연내에 신정하지 아니하여 ing집, 거집, 합집한 사건과 앞서 판결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사건 그리고 경진년에 변정도감에 이송한 공문으로 아직 회부되지 아니한 사건과 병술련에 친히 서명함에 미치지 못한 사건 등은 모두 중분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소의 인민으로 경회의 변정도감에서 판결한 사건을 가지고 오결이라 칭하여 대가 앞에서 친히
신정하는 자가 분분히 일어나는 까닭에 이를 즉시 6조에 나누어 주어 분간하게 하였는데 지난해 12월에 사실을 오결한 것과 잘못을 수리하지 아니한 것 등의 사건은 격고하여 신정하되 이를 한정하기를 가부년 12월 30일로 하고 을미년 1월 초 1일을 위시하여 한결같이 모두 금지하라는 일로서 다시 교지를 내렸거늘 신정한 고소장의 수가 800여 동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형조의 RM에 따라 시비를 묻지 않고 모조리 중분하여 쟁단을 영구히 끊어 없애려고 기한을 보였더니 간사한 무리들이 격고함을 당하여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외축되어 소장을 올리지 못하다가 시비를 묻지 않고 모조리 중분하라는 말을 듣고서는 서로 탐을 내어 노비를 얻는 것을 달게 여겨 대체를 돌보지 아니하고 교지를 따르지 아니하며 대가 앞에서 신정하게 되니 때를 이루어 사사로 모임에 죄악이 심중하다. 이 뒤로 만약에 상항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수속하지 말고 율문에 의하여 장형으로 처결하고 현시 사용하는 노비는 모조리 속공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렸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장공인과 상인들에게 부과할 세금을 정하다. 호조와 이품 이상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다. 수세법을 올렸다. 공장 상구인의 세는 이익을 취하는 다수에 따라 상등분하여 상등은 매월 저와 3장을, 중등은 2장을, 하등은 1장을 바치게 하고 행상의 세는 매월 2장, 좌고의 세는 1장을 바치게 하되 항시는 이 한개 두지 마소서. 그리고 장랑세는 매 한간마다 춘추 2차례에 각각 1장씩을 바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체로 저화를 통행시키기 위해서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제주의 수조법을 정하다. 목사 오식이 보고하였다. 본고울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한 데다가 전세도 법이 없어서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깁니다. 법식을 정하여 조세를 거두게 허용하여 주소서. 임금이 하교하였다. 그곳 지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하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전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조세를 거두도록 농간한 첨총대 엄류온을 과제하다. 명하여 장 100대를 속박게 하였다. 엄류온이 호조의 영사 정부를 꿰어서 전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조세를 거두었으므로 혼사에서 그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화통군 400명을 정원하여 1000명으로 하다. 전에 600명과 합하여 1000명으로 하고 섭대장 섭대부와 보충군과 사제감 소속의 자기 비첩 자선으로 장실한 자로서 충획하여 이를 연습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영일에서 길주까지 동해의 물이 범람하다. 바닷물이 높이가 5척 또는 13척이나 되어 육지로서 어떤 곳은 5, 6척, 어떤 것은 100여 척이나 덮었는데 진태가 조수와 같았다. 또 3척과 연곡 등지에서 바닷물이 줄고 넘치기를 5, 6차례나 했는데 넘칠 때는 5, 60척이나 되고 줄 때는 40척이나 줄었다. 쓰나미 해일이 왔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밀양에서 최원의 아내가 한꺼번에 2 아들을 낳았다. 명하여 쌀과 장을 내려주게 하였다. 그 부인은 일찍이 10여 년에도 한 번에 2 아들을 낳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제창현의 김약덕소가 한꺼번에 2마리 송아지를 낳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영흥부 가비의
이의 바닷물이 혹은 넘치고 혹은 줄어들다. 그것이 넘칠 때는 45척이나 되었다가 미시에 이르러 줄었는데 보통 때는 20척이고 신시에 이르렀어요. 그 전에 물길이 되었다. 또 해일이 쓰나미가 이쪽에도 왔네. 태정시록 29권 태정 15년 4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3군의 관원을 정원하다. 사직 2원과 부사직 4원, 사정 5원, 부사정 6원을 가설하였다. 태정시록 29권 태정 15년 4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송충을 잡도록 명하다. 백악산과 사한 등지의 솔잎을 먹기 때문이었다. 태정시록 29권 태정 15년 4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난원을 발설한 문제로 민무예 윤사형, 염치용, 권집지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공안부 이윤 민무해와 전 병조 참의 윤사형, 전 황주목사 염치용, 전 판전 농시사 권집지 등을 의금부에 내렸다. 처음에 염치용 등이 내섬시에서 덕천고의 선두안을 합속할 때 현재 전전에 붙인 바로서 강보금이 임진의의 딸에게 장가들어 소생한 것을 가지고 조상 윤석의 아내 이시가 중1분 내에게서 전득한 비 전물의 소생이라 하여 도간의 판결을 얻어 역사시키는 것으로 사연을 꾸며서 보라진과 함께 형조에 대론하였다. 형조에서 핵실하여 아뢰기를 덕천고의 선두안으로서 기해년에 이미 붙인 경우에는 판결하여 내섬시에 속하게 하니 그 판결에 얻은 노비를 윤석의 자손들에게 결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도 상고하는 데 미진한 곳이 있다 하고 사헌부에 내려 핵실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역시 신축년의 한 년의 전의 일이라 하여 어렵게 여기고 의논한 것이 형조와 같았다. 임금이 아직도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혐의적게 여겨 육조대원 등에게 명하여 다시 시비를 의논하여 아울러 내섬시에 소속시켰다. 염치용이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민무의 집으로 가서 거짓말로 말하였다. 종서철 등은 큰 부자인데 뇌물로 은정을 해선 옹주 홍씨에게 상납하고 또 좋은 말을 영의정 하윤에게 정려하여 이를 2년하여 성상하게 개청하여 내섬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민무에게 충녕대군을 아련하고 그 노비의 근각을 고하고 또 염치용은 말을 고하니 충녕대군이 즉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이 성전 환관 채한을 시켜 성정원에 전명하기를 내가 부끄러운 말을 들으니 도리어 경들을 보기가 부끄럽다 하고 호조판서 박신, 예조판서 황희, 지신사 유산열, 좌부대원 조말생과 민무예를 부르고 이어서 염치용과 윤사영, 권집지도 불러서 물었다. 이미 벌써 분간하여 속공한 노비를 가지고 도리어 5결이라고 억지 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염치용, 윤사영, 권집지 등이 억지로 변정한 말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듣자 하니 염치용은 나더러 대신 하윤과 시첩가이의 말을 듣고 내섬시에 소속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무 일에 있어서 대신과 시첩의 말을 듣고 그 일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말인가? 마땅히 염치용에 물어야겠다. 염치용이 황송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윤사영 등은 사민은 공처 노비를 숨겨서 사용한 일로서 죄를 정하고 염치용에 대해서는 없는 일을 가지고 대신과 시첩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여 해를 끼친 것을 아우러 취하여 죄를 정하라 하였다. 공사를 받기가 끝나자 염치용을 의금부에 냈다. 권집지는 민무의 장인이었다. 선두환은 내수사에 속하는 노비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던 원적부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집터에 대한 세와 시중의 포백세를 징수하기로 의논하다. 이품 이상에게 명하여 성중의 집터와 시중의 포백에 대하여 세를 두는 것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판서 김승주 등은 포백세는 거둘 수 있으나 가기세는 면제해야 합니다 하고 호조판서 박신나는 홀로 두 가지 세를 마땅히 다 거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올라가니 임금이 이를 어렵게 여기어 우대원 항상득으로 하여금
3. 의정이 집에 가서 묻게 하였다. 남제와 이직은 모두 이르기를 민호의 세를 거두는 법은 옛 제도에도 약간 있으며 또 시행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화를 사용하여 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해가 없을 것입니다. 포백세 같은 것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며 또 이미 장사치들에게 세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전을 받는다면 이것은 두 차례나 세를 받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원당의 군졸들이 포를 사가지고 쌀을 사기 위하여 나를 보내는 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반드시 괴롭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이제 하나의 법을 제정하여 마땅히 만세에 전해야 합니다. 집토에 대하여 세를 받는 것은 전 기록에 실려 있지 아니하고 중국에서도 포백에 대해 세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방금 사용하고 또 저화의 법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한상덕이 곧 두 의정의 말을 하윤에게 고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갑사에게는 세를 면하는 것게 함이 좋겠다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여러 판서에게 어제 하윤의 의논을 가지고 말하니 모두 함무하고 대답하지 못하는데 오직 박신만은 마땅히 거둬야 된다고 힘써 말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겨 마침내 포백세와 가기세를 모두 거두도록 명하고 인하여 외방에서 번상한 수기별패와 외패, 갑사 등은 쌀을 바꿀 포백을 병조에 고하여 표를 달고 저자에 나아가게 하여 모두 세를 받지 말도록 명하였다. 포백세는 포백을 사고 팔 때 거두는 세금이고 가기세는 서울의 집터에다 해마다 매기는 세금이다. 함호는 말을 입안에 우물거리고 분명치 않게 말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성공감에 명하여 수련된 목공 10명을 선발하여 장부에 올리게 하다. 성공감에 명하여 목수의 적을 두게 하였다. 성공감에 새로 소속된 목수 안에서 본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과 예방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전에 소속을 통산하여 제주가 숙련된 자 100명을 선택하여 적을 올리게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정승 판서 등을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하윤 남제 이직과 육조 판서 대언을 인견하고 이를 의논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금교 한성윤 오진에게 해주를 본향으로 삼게 하다. 오진에게 그 향을 해주로 내려주었다. 오진은 한인으로서 향을 내려주어 적을 붙여달라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탐호하고 풍속을 파회한 죄로 전 대흥 현감 홍여관을 의금부에 내리다. 그 직첩을 거두고 과단하였다. 처음에 금교 참찬 흥잠이 되어 그 비첩 성덕에게 시병을 직성껏 하였다고 하여 가제, 잔물, 노비를 아울 29를 주고 죽었다. 그 아들 홍여관이 송덕을 구타하여 다치게 하고 또 가제와 노비를 가져가니 송덕이 헌부에 상사하였다. 헌부에서 홍여관을 탐호하고 풍속을 파회한 죄로 논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김정준을 경위에 종편하게 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민무해 등 사인을 석방하다. 지신사 유산율과 대언서슨 등이 아뢰었다. 민무에는 시로 염치용과 같이 내통하여 뇌물의 말을 망령되게 발설하여 해선 홍주를 범칭하고 말이 군상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슬그머니 대신을 배척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 하였으니 그 불중한 형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지금 만약 용서하여 죄를 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장차 끓이는 바가 없어 마침 금할 수 없게 되어 두헌의 일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두헌은 후한 시대 외척 누이가 황후가 된 것을 기회로 대장군이 되어 전횡하다가 황제에게 인을 몰수당하고 자살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다시 민무해 등 사인과 환자 윤흥부를 가두다. 유사누리 의금부에 선명하였다.
이번 초 8일에 환관 윤흥부에게 명하여 노비를 제점 윤상의 처에게 환급하도록 허허하였더니 윤흥부가 회답하는 말을 듣고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고 바로 염치용의 집으로 돌아가서 노비를 도로 얻게 되리라고 억설하고 생계에 문제가 있어 머물러 두었던 사손을 모았다가 날이 저물어 이르러 다시 윤상의 처가로 다시 돌아가 회답할 말을 의논하여 정한 뒤로 대궐로 나와 아뢰었으나 바른대로 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튿날에 또 염치용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위의 노비를 구국에게 보내드리는 일을 분명히 하겨들었다고 하였으니 그 소위에 대하여 일일이 공문하라. 바로 민무의 윤사형 권집지 염치용의 처 윤씨 윤흥부를 도로 가두고 빅문하였다. 민무회의 직을 파면시키라고 명하였다. 제점은 고려때 서운관사 이슬정사품 또는 사운서 사선서 사설서 사운방의 정오품 벼슬이다. 국구는 임금의 장인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1일 기묘 두번째 기사 이은 오진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2일 기묘 세번째 기사 풍해도 국의 역참에 관성 1인을 두어 금교 경천도 관성이라 부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첫번째 기사 병조에서 자제시위법을 올리다. 1. 삼공신의 자서 체질 212명을 나누어 좌우 1번으로 하고 원종공신의 자서 제질 533명을 나누어 좌우 2, 3번으로 하여 매번에 2품 이상의 절제사 2원으로 6일씩 서로 교대하여 시위하게 하고 그 중에 내금이 내시위, 별시위, 응양미의 갑사, 별패, 외패, 내시다방 행수를 제외하고 수전, 무수전, 사반당 등은 자제위에서 시위하게 하소서. 1. 각 품에 역이 없는 자서 제질 1056명을 나누어 좌우 5번으로 하고 매번에 역시 2품 이상의 절제사 2원을 두어 10일마다 서로 교대하여 시위하게 하소서. 1. 윗항의 자서 제질로 성균관과 소확당 외방의 향교에 취약하는 자는 각각 그 번내에서 빼어놓고 시행하여 학문을 권장하소서. 1. 윗항의 사람들의 입직소는 도나문 밖 각사의 조방 아래 행랑으로 하여 좌편은 공신자재 위로 하고 우편은 각품 자재 위로 하여 숙직을 분급하소서. 1. 윗항의 자재 내에서 혹시 질병이나 상중에 있는 자 및 외방에 있어서 미처 단자를 바치지 못한 자를 모두 속으로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의윤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두번째 기사 향리의 입제를 상정하다. 예조의 와 의례 상정소에서 함께 의논하여 헌무 20년간에 고친 의관의 예에 의하여 참고하였는데 호장과 기관은 정근이고 통인과 장교, 영리는 2권인데 비나 눈이 올 때는 유지모와 함께 사용하고 관청의 문을 출입할 때와 대소 사객을 연접할 때는 그 겉에 흑색 죽감을 붙인 2첨을 쓰는데 그 너비가 2촌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예조판서 황희가 아뢰었다. 영의정 하윤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정의 관리는 항상 모두 사모를 쓴다고 하였는데 본국의로 말하면 노상에서 입을 쓰고 사모는 공처에서만 쓰니 매우 불륜합니다. 그리고 또 2가지 물건을 아울러 갖추는 것도 어려울 것이니 조관으로 하여금 항상 사모를 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영의정의 말이 진실로 합당하다. 물론 그 불편함을 싫어할 것이다. 그 법을 세움에 있어 무지한 사람들이 의혹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지만 사리를 아는 사람들 역시 입 앓는 소리를 하고 매우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어찌 노씨의 무의와 같아서 백성들이 스스로 화함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로써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맡아서 욕과 책망을 받는 것이니 이 같은 작은 일은 아직 예전 제도 그대로 두면 많은 말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황희가 제3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입제는 가스의 제도이다. 울로는 공론이고 노시는 노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감로가 함주의 덕산동에 내리다. 길이가 50보, 너비가 10보가량 되었다. 동리 안에 나무 잎과 냇가의 돌 위에도 그 맛이 꿀과 같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올린 노비 결송 사의를 승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양천이 모두 불명하여 사제감의 수군에 소속시킨 것 가운데 그 오기를 주장하여 정정하여 종천하려고 하는 자는 그 청리를 허용하지 말고 격고하여 신정한 것 가운데 이미 관가의 판결을 거쳐 소령한 사건은 앞서 판결한 도수의 다수로서 그 많은 것을 따라 결절하고 종량, 종천의 도수가 서로 같으면 수군에 소속시켜 한번 종량하고 움직일 수 없는 앞서의 판결은 한 차례 종천하여 다시 분간 고열하게 하면 쟁송이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현이 수령 비첩 보생 보충군에 대해 상소하다. 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재직이니 마땅히 정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근자에 탐용한 무리가 간혹 인연하여 모람되게 사진해거도 해마다 도목할 때 별와요, 동서요, 내시다방 각 성중관 제도감의 각색 원리를 재주가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재수하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지 아니하여 정치가 아름답지 못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빌근대 위의 항의 인원들을 경직에 제수하고 그 중에서 제품이 특이하여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아는 자만 수령하여 제수하게 허락하소서. 1. 대소실로의 비첩소생은 한품 수직하도록 허용한 것은 전조의 제도에 자세합니다. 비첩소생은 그 자기의 역만을 면제하는 데 그치고 그 손자들을 추구하여 환천시켜 사용하며 지책을 주어서 조정의 반열에 섞이지 못하게 하고 그 중에서 공사 천구로서 특별히 공적을 세운 자는 특지로서 천인을 면제하여 한품 수직하였습니다. 개국 이래로 태조는 위의 항의 소생들을 영원히 양민을 만들어주고 본손으로 하여금 강제로 명령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조정의 반열에 섞일 것을 염려하여 사제감의 수군에 정속시키도록 육전에 실려 있어 성현이 되었습니다. 만약 한품 수직한다면 그 부형은 골육의 사사로운 사랑 때문에 촉닥하여 뱃슬을 받게 되고 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섞이게 될 것입니다. 윗항들의 천구들이 또한 국가의 깊은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량한 계책을 내어 본 주인을 해하고 꾀하는 자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풍습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귀천을 물론하고 모두 비첩의 사랑에 빠지게 되어 선비의 기풍이 엄난해질 것입니다. 빌건대 위탕의 일품 이하 각품의 비첩소생들에게 한품 수직하지 말도록 하고 한결같이 태조가 만든 법에 따라 영구히 양민으로 만들어 새로 모조의 사제감과 수군에 소속시켜 조정의 반열을 맑게 하소서. 1. 병조의 수교 내에 칭간, 칭척이라 하는 자는 모조리 보충군에 소속시키라 하였으나 간척이라는 것은 전조의 제도의 역천신량으로 적으로 올려서 역을 정하여 조정의 반열에 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이들을 보충군에 소속시키게 되면 서반의 대장과 대부의 직책을 받게 되어 그 실마리가 벌써 열리게 되니 실로 미편합니다. 또 외방의 주군에서도 간척인들을 역사시키고 있으니 지금 주군으로 하여금 정군 1,000명에 본군 2,000명을 청하게 하는 것도 어려우니 원컨대 윗향의 간척들을 보충군에 소속시키지 말고 전역에 환속시켜 주군을 실하게 하소서. 1. 예의 염치는 국가의 사유입니다. 국가가 창립되면 법제를 닦고 밝혀 백성의 풍습을 교화함으로 선비의 습속이 환연하고 하게 일친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용렬한 무리가 그 틈을 타서 모진하여 탐욕을 자행해서 우리 성조들의 청렴하고 깨끗한 기풍에 누를 끼치니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대소 인민으로 만약 불법 탐호하거나 사풍을 무너뜨린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가벼이 용서하지 말고 율문에 따라 시행하여 그 죄를 엄히 징계하고 외방으로 물리쳐서 영구히 서용하지 말아서 염치를 격려하고 사풍을 바로잡았소서. 1. 겸하여 듣고 넓게 받아들이는 것은 인주의 대덕입니다. 전하가 친히 만기를 결단하여 옹패함됨이 없게 하는 것은 실로 당우의 눈을 밝게 하여 들음을 사무치게 하였던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서인원으로 혹은 자신의 죄를 면할까 엿보며 혹은 사욕을 이루려고 도모하여 범람하게 글을 올려 시비를 뒤바꾸어 청정을 속이려는 자가 가끔 있으니 군신의 근엄한 도리를 어그러뜨릴 뿐 아니라 특히 신하가 되어 임금을 공경하는 뜻이 없다고 하여야겠습니다. 빌건대 이제부터는 무릇 상서하여 계문한 뒤에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상고하여 그 말한 바가 마땅하면 즉시 시행하여 옹패된 것을 열어놓고 만약 위의 항의 자기 죄를 면하라고 엿보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꾀하는 자가 있다면 모조리 본부에 내려 그 죄를 국문케 하여 간악하고 엄엄한 신하를 징계하고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 글을 보고 말하였다. 이 끝의 조항은 근래에 대간들이 많이 착오로 인하여 파면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신소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로를 막아 하정을 상달할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대원의 청이 아니다. 곧 장녀 정지당을 불러 묻기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 꾀하고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엿본다는 사람이 누구 있냐 하니 정지당이 대답하기를 홍여방과 민약송의 상서는 바로 자기 죄를 면하려고 엿보는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또 묻기를 자기 욕심을 이루려 꾀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정지당이 대답하기를 본래 범칭하여 말하는 것이며 누구라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탑용은 용렬하고 둔하고 어리석음이며 역천신량은 신력은 전하나 신부는 양인이라는 뜻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6번째 기사 민무의 윤사형 권집지를 석방하다. 의금부 제조 이천우와 박은 윤향 등이 아뢰기를 민무에는 염치용의 불충한 말을 듣고 즉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지금 공초를 받는데 특별히 방면의 은혜를 입었으니 신 등은 생각한데 아직도 죄명도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를 용서한데 무엇으로 장례를 경계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늙은 어미가 자식의 연고 때문에 음식을 패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차마 옥중에 가둬둘 수 없다. 또 죄상도 민무고와 민무질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윤향이 민무회는 중궁의 지친으로서 염치용의 난언을 듣고도 여러 날 동안 계류하였다가 노비의 연고로 인하여 비로소 그 말을 폭로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민무고 민무질 두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바로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5일 이모 첫번째 기사 염치용의 가산을 정몰하고 경성에 유배시키다. 장 100대를 때려 경성에 유배시키고 가산을 정몰하였으며 윤흥부는 장 100대를 속받아 나주로 유배시켰다.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염치용은 모반 대역죄에 견주어 마땅히 능지처사하고 그 처첩을 종으로 삼고 그 가산을 모두 관에 몰수하소서. 그리고 윤흥부는 근시와 교절한 유례 견주어 마땅히 참수하고 그 자는 이천리에 유배하여 안치하소서. 명하여 모두 감동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육조에서 계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지신사 유사눌과 좌대한 조말생이 뒤에 처져 있으므로 임금이 염치용의 일을 말한 유사눌이 아뢰기를 죄는 중한데 벌은 가볍게 주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분하고 한스럽게 여깁니다. 청컨대 법대로 논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법대로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비침해 유사눌이 말하였다. 일문에 노비가 그 주인을 죽이고 비유가 그 존장을 욕한
것에 대한 조문은 있으나 대역부도에 대한 조항은 없고 다만 모반이란 조항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반은 빠진 조문이 아니라 성인이 법을 만들어 천하의 방을 만세해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문을 깊이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염치용이 범한 죄는 가볍지 아니한데 단죄하기를 너무 가볍게 하였으므로 이 점을 신등은 분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임금이 제3 돈독하게 달랐으나 민무에도 역시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였다. 6조의 판서가 물러나와 편전에 문 밖에 이르러 아뢰었다. 염치용은 죄상이 중대한데도 특별히 성상을 은혜를 입어 그무리를 보존하였으니 어질기는 어짓입니다. 그러나 악을 징계하는 데 있어 너무 가볍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법대로 논지하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경등의 말은 진실로 착하다. 그러나 염치용 한 사람만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어리석고 미련한 물건을 어찌 꼭 죽여야만 되겠느냐 하니 대답하였다. 염치용의 죄는 진실로 큽니다. 그러나 이미 성상의 은혜가 있으니 늦추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민무에도 또한 의논에 참여하였는데 홀로 국문을 하지 아니하니 신등이 실망합니다. 임금이 진실로 그러하나 늙은 어미가 그 집에 있어 그 뜻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관직을 파면하고 문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그 허물을 반성할 것이다. 하니 황희가 말하였다. 여항의 서민들도 오히려 친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와 친한 사람의 허물을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데 민무에는 청리의 인연하여 은혜를 입음이 특별히 깊었으니 이같이 하면 마땅치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를 천단하는 것이 이같이 하는데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벌써 죄 때문에 견책을 받았으니 어찌 다시 나에게 대하여 진심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다만 늙은 을밀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에서였다. 경등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니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이리 할례어 신료의 집에서 대내로 들어갔던 회자 7명을 모두 내쫓았으니 윤흥부와 인연하여 그 짓을 행한 때문이었다.